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이라는 말은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고, 보훈이라는 말은 나라를 지키는 데 공을 세우는 사람들을 기억해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해 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위에 선대들이 피를 흘리면서 지킨 이 나라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1948년도에 건국했습니다. 자, 당시에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해서 나라들을 세우는데, 대한민국 건국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2차 대전 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할 때에, 지금 이렇게 보면 붉은색에 수많은 지역들이 가난한 사람, 부자, 그 다음에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는 평등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공산주의 사상에 매혹되어서 공산주의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역사적인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제 민주공화국을 채택해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이 거대한 지역이 다 붉은색으로 물들었는데, 아주 지극히 작은 우리나라만이 이렇게 민주공화국을 채택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자, 이것을 앞으로 잘 지켜내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더 발전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요즘 국뽕이라는 신조어가 굉장히 많이 크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뽕 들어봤죠? 국뽕이 뭐냐면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굉장하다는 그런 환상이 도취되어 갖고 과도하게 참 그것을 이제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또 자부심을 느끼는 걸 말합니다. 요즘 국뽕을 이야기하는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를 그런 방향에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냐면 조금 뭔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과대하게 좀 포장하자, 좀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무슨 완전히 이 세상의 유토피아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우수하고 뛰어나다. 그래서 그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IQ가 높고 뛰어나서 그렇다고 한다면 왜 조선 500년 중기부터 후기에 접어들면 그야말로 헬조선 같은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민족이 진짜 이거 머리가 좋아서 우수해서 그렇다면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IQ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IQ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우리나라가 높은 쪽에 속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면 저기 북녘 땅은 어떻게 저기 세계에서 저렇게 비참한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그거는 머리가 좋고 나쁜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어떤 정치 제도를 채택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탁월한 지도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비난을 쏟는 그야말로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 하나님의 종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독재자라고 비난을 하고 참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참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쓰임받았던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 된 것은 참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멘. 자,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도는 어디서 왔느냐? 앞에서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공화국 제도를 우리에게 맞도록 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럼 미국의 공화국 제도는 어디서 왔느냐? 종교개혁자들에게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주공화국 체제인 대한민국 이 정치제도는 성경에서 굉장히 근접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민주공화국은 그 국민이 이제 자기가 국민으로서의 어떤 책임과 권리를 다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는 제도입니다. 자기가 그 틀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자, 옛날에 국민교육 현장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며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들이 참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데서 하고 싶은 일을 참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은 개인이 발전하면 국가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껏 하다 보니까 자, 이제 대한민국이 사실 발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이 제도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벼랑에 서 있습니다. 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고 여기서 잘하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위험을 잘 극복하고 북녘 땅을 자유화시키고 그래 되면 엄청난 기회가 오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그런 참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신, 자,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 자유로운 바탕이 되는 이 대한민국,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서 북녘 땅까지 자유화시키면 전 세계에 이 자유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잘못 갔다 하면 현재 상황에서 벼락에서 한 발 잘못 뛰면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가장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제공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게 뭐냐? 먼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다음 주는 6.25 또 70주년 되는 6.25 또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네. 1950년 6월 25일 날 발발한 6.25 전쟁은 3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정확하게 37개월이 걸렸습니다. 37개월 동안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 그 피해를 남기고 정전 협정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37개월 동안 누구하고 싸웠겠습니까? 공산주의. 네, 공산주의 맞죠? 공산주의와 싸웠는데, 이 37개월 동안 3개월은 북한 공산당하고 싸웠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웠습니다. 나머지 34개월은 누구하고 싸운지 아십니까? 중국 공산당과 싸웠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뭐 통계에 따라 다르긴 다 다르지만 어떤 통계에 따르면 중공군 300만 명이 압록강을 넘어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만 명이 전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6개월 동안 중공군과 죽도록 싸운 것입니다. 37개월 동안에 3개월은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고, 나머지 34개월은 중국 공산당과 죽도록 싸운 것입니다. 자, 그 완전히 끝장나버린, 그래서 압록강 건너 중국으로 도망간 그 김일성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다시 일으킨 게 누구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다시 완전히 압록 쫓겨가고 압록강까지 건너가고 했던 것들을 다시 붙들고 내려와가지고 세워서 오늘의 큰 위협이 되도록 만든 세력들이 뭐냐면 바로 중국 공산당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중국, 우리가 지금도 최대의 위협이 뭐냐 하면은 중국 공산당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미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저는 언제 허물어지느냐, 이제 근데 이미 다 거의 붕괴 끝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거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중국 공산당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경계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80년도 들어오면서 미국의 공산주의자들이 나서서 중국을 개방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6.25 때 중공군들 때문에 얼마나 참 많이 죽었습니까? 그죠? 우리는 중국이 공산당이고 34개월 동안 중공군하고 싸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 중국을 덥석 끌어안아 버린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시기로 우리나라는 죽을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그런 것들을 눈치 못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상황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단행한 것이 바로 유신헌법입니다. 유신시대라 그러잖아요. 그 당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면 눈이 열린 사람들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보면서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게 진짜 민족이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가겠구나 싶어갖고 대책을 세운 것이 바로 유신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또 이제 역사가 쭉 흘러오면서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계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공산당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중국 할 때 중국 공산당과 중국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 하면은 북한 정권과 우리 북한 주민들을 동일시해야 될까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까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은 인구가 14억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 공산당은 8,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 공산당 당원들 빼고 나머지 중국인들은 진짜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번 팬데믹 상황들을 겪어보면서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들한테 행한 짓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아름아름 어느 정도는 다 아시실 줄 압니다. 공산주의는 무서운 것입니다. 공산화되면서 중국은 지금까지 공산당에 의해서 8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 무섭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끌어안으면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중국도 우리나라에 손을 벌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가지고 굉장히 중국을 경제 발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중국은 G2 국가가 된다. 세계에서 두 번째 손가락이 되는 국가가 곧 된다. 앞으로는 중국의 시대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엄청 풀면서, 여러분, 그러나 중국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공산주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2009년도에 지금 여당 이름이 뭐죠? 국힘이죠. 국힘당이죠. 국민의 힘당이죠. 이 2009년도에는 한나라당이었습니다. 한나라당 사람들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 공산당 당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을 훈련시키는 그 당교와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옆에는 그거 했는 협정서가 옆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치인들이 완전히 이 사람들이 그냥 하겠습니까? 중국은 엄청난 돈을 해외에 공작해갖고 돈을 뿌려갖고 정치인들, 방송인들 다 포섭합니다. 중국의 포섭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지금 여당에 있는 사람들 다 친중 정치인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문희상 국회의장입니다. 자, 이 사람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국회의장 때 그래가지고 지금 낸시 펠로시 의장한테 지금 자기가 쓴 이게 뭡니까? 이건 뭐라 그럽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를 족자를 선물합니다. 내용이 뭡니까? 만절필동입니다. 만절필동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황하강이 만 번을 굽어서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이렇게 구비를 쳐도 결국은 동해로 흐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는 세상에 어떤 옛날에 어떤 세상에 우여곡절이고 세상에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나는 중국 황제께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장이 미국의 친중 정치인, 미국을 일으킨 그 세력들이, 중국을 일으킨 친중 세력들, 그 친중 세력의 거두인 낸시 펠로시 앞에 가갖고 지금 하필이면 황하가 만벌을 굽이쳐도 결국은 동해로 흐른다는 중국 황제에게 충성맹세하는 이런 족자를 선물한다는 게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런 상황 경계를 다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잘못하면 중국에서 나라가 망한다는 참 그 경계심으로 유신헌법을 세웠던 박정희 대통령 얼마나 비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지금 진짜 이러다가 죽을 길에 들어선다는 사실을 우리 정치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작년 12월 달에 어떤 연구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한국인 81%가 중국에 부정적이다. 56개 나라에서 최고로 지금 이만큼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막 깨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한복도 우리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다. 김치도 중국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열받치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20대 30대들부터 시작해갖고 반중 정서가 엄청 지금 그나마 참 뭔가 국민들이 지금 많이 깨어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사드를 이제 배치를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사드는 뭐냐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아올 때에 그것을 격추하는 방어수단입니다. 이거는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동해안을 쭉 따라가면서 우리나라를 겨눈 핵미사일이 엄청나게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북한도 우리나라를 멸망시킨다고 지금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거를 막아내는 수단을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이 공격형이 아닌데 이거 세우니까 중국이 발끈했습니다. 뭐라고 발끈했는가 하면 지금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영어로 써놨는데 뭐냐면은 이게 인민일보 여기도 그렇고 여기 영자신문에도 그렇고 요즘 다 세계 신문들이 다 중국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드 배치하면은 박근혜 너는 탄핵될 줄 알아라 이렇게 협박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사드를 배치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도 엉터리로 시작해가고 탄핵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자,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 누가 탄핵시켰습니까?
여러분 누가 탄핵시켰느냐 하면 한나라당이, 즉 한나라당이 탄핵시켰습니다. 주도한 세력들이 누굽니까? 김무성, 유승민, 또 누굽니까? 권성동. 아니 자당에 있는 대통령을 뭔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가고 막 가고 탄핵시켜달라고 헌법재판소 앞에 가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해 중국과 MOU 양해각서를 체결한 중국의 지시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해 11월 달 들어서 강화문에 박근혜 탄핵하라고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어 촛불 집회를 했습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중국 대학생 7만 명, 6만 명들이 정도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럴 때 우리가 참 진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니 여기서 민일보와 뭐 이런 신문들이 세계 여러 신문들이 이렇게 다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사드 배치하면 너 탄핵된다. 탄핵되고 싶으면 사드 배치해라 하더니 그게 10월 달부터 시작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엉터리 거짓 뉴스 뭡니까? 어디입니까? JTBC 손석희. 자 거기 회장이 누굽니까? 홍석현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만든 인재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시제입니다. 여시제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 공산당 여시구진 시대와 함께 한다는 중국 공산당의 그 구호를 따가지고 여시제라고 지었습니다. 친중 언론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이게 바로 아주 정교한 그런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뒤에는 반드시 중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이런 위협들은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조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국에서 참 여러분 선거판을 보면은요 그 구조나 시스템에 중국이 얼마나 깊숙이 개입해 있는지 참 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지금 선관위가 강력하게 지금 우리는 감사받지 않는다. 직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가죠. 네, 여러분 지금 문재인은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갔는데 왕이 외교부장입니다. 뭘 하는가 하면 지금 대통령 딱 들어가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깨를 툭툭 칩니다. 두 번이나 그래서 어깨를 툭 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 어깨를 친다. 이거는 마치 뭐냐면 자기 꼬붕한테 그래 너 왔어? 그래 잘해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가지고 시진핑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8끼를 혼자 밥 먹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200m 옆에서 기자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 옆에 있는 200m 옆에서 기자가 중국 공안들인지 경호원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이게 나라를 얼마나 무시합니까? 이거는 진짜 너는 시끄러 너는 웃기지 마 이러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원전을 닫아 걸고 원전을 닫아 걸면은 원전 기술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중국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을 만듭니다. 태양광 그 자재들 다 어디서 옵니까?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몰아내주고 그런 것들을 알면서
당시 뭐 여당, 지금의 여당들, 이 사람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거기에다가 뭐가 됐습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요즘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막 나오잖아요. 지금 요즘 뭐 굉장히 이제 뭐 그 누구죠? 싱하이밍 대사. 그 사람도 본국에서는 뭐 부국장밖에 안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대통령한테 말하는 거 보십시오. 그게 원래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런 투입니다. 우리나라를 얼마나 깔보면은 그런 투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보면 진짜 그는 내 성질 같아. 내가 대통령 성질은 그걸 쫓아냈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원래 아니 저 외교부장이 대통령 나라의 대통령 허이 왔어? 툭툭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다 갖다 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중국은 태산이요 우리는 동산이로다. 지금 죽은 서울시장 하던 박원순은 뭐라고 했습니까? 참 중국은 말이요 우리나라는 말 궁뎅이에 그 똥딱지에 붙어있는 팔이다. 그 똥딱지에 붙어가고 하면 빨리 갈 수 있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이런 인간들을 보면서 이자들은 그래 이놈아 이놈들은 이러면서 아주 완전 자기 발 밑에 때처럼 생각하는 게 바로 저 사람들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중국 외국인들 부동산 그 다음에 외국인들 투표권 다 새로 다시 하겠다고. 여러분 지금 그게 외국인 하지만 실제로 누구겠습니까? 중국인들이 이게 왜 다른 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정복하는 세계 정복의 어떤 방법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을 떼거리로 몰아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왜 투표권을 왜 줍니까? 이 사람들은요, 중국인들은 여기 조선족들도 있고 뭐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중국 우리 동포들 이러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국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와가지고 그냥 자유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게 다 얼마 전에 또 뭐 제주도에 중국 비밀경찰 조직 발견했다고 또 뉴스 나오대요. 며칠 전에 다 이야기하면 지령을 다 내립니다. 이번에 어디서는 누구 찍어라 어디서 누구 찍어라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치를 많이 장악해버려요. 그리고 부동산 이상하게 우리나라 부동산 국내 사람 우린 자국민들이 땅을 사는 것보다도 중국 사람들 땅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제도를 만들어 놔버렸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원도에 거의 큰 차이나타운 만들다가 지금 중지된 거 있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 근데 다행히 국민들이 깨어나면서 중국의 위험성을 이제 알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들은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부터 한 거의 20년 전에 중국에 단기 선거 가고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중국 오지로 다 일주일 동안 여행하면서 야 중국 사람들이 그 오지 사는 사람들이 그 생활 수준 보면은 참 입이 다 벌어집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살 수 있나? 그렇지만 그 사람들 다 해맑고 굉장히 사람들이 순수합니다. 복음도 잘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 다음에 중국에 가면은 중국인들의 저 억압 때문에 비참하게 사는 농민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중국 공산당의 이런 악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지금 현재 외부로부터 오는 가장 위협이 지금 중국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공작 중에 하는 게 뭡니까? 마약을 밀어넣는 거죠. 곳곳에 지금 마약 때문에 미국이 지금 썩어가고 문드러져가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 공산당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건 뭐냐면 친중 정치인들을 여야 할 것 없이 친중 정치인들을 전부 다 다음에는 안 찍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골라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중국 공산당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기도밖에는. 그러나 기도가 가장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금 북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그거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지금까지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봐줬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까지 북한 정권이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북한에 있는 그 1%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지옥과 같은 삶을 지금까지 이어오는데 그게 중국 책임이 사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중국 책임이 90%라고 저는 봅니다. 자, 원래 북한은 중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6.25 전쟁을 할 때 중국이 지원을 힘입어서 6.25 전쟁 때 중국 공산당을 힘입어서 6.25를 일으켰습니다. 자, 김일성이 쫓겨 올라갔습니다. 자, 이 사진이 나옵니다. 김일성 6.25 전쟁을 일으켰을 때 김일성 사진입니다. 지금 김정은하고 엄청 많이 닮았다, 그죠? 생긴 뭐 눈 나쁜 사람 보면은 그놈이 그놈 같다, 그죠? 근데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은 중공군 총사령관 팽덕희입니다. 팽덕희인데 중공군들을 이끌고 넘어와가지고 이제 참 우리가 엄청나게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김일성이가 팽덕희 앞에서 패전의 책임, 전쟁 패전한 데 대한 책임을 자인을 하지 않고 이래저래 핑계를 대니까 팽덕희가 화가 나가지고 김일성 싸대기를 팍 때린 거예요. 유명합니다. 그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중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근데 중국 공산당은 북한을 버리지 않습니다. 북한이 망하면 중국은 미국하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북한이 만약에 무너져 가지고 거기에 미군이 들어간다. 압록강 쪽에 미군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칼을 갖다 목에다가 딱 갖다 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항상 북한 보고 너는 죽으면 안 돼. 너는 살아야 돼. 그런데 잘 살 필요는 없어. 그냥 목숨만 까딱까딱해서 우리 방패만 대주면 돼. 잇몸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니까 니네들은 죽지는 말아라. 그래갖고 그냥 숨만 깔딱깔딱 할 수 있는 상태로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해오는 거예요. 북한 안에 그 헬조선 그 비참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지금까지 오고 국제사회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대변해 준 게 누구냐? 바로 중국입니다. 죽지만 않도록. 김일성은 중국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유언처럼 남겼습니다. 절대로 중국을 믿지 마라. 미국은 100년 숙적이지만 중국은 1000년 숙적이라 꼭 기억하라. 김정일도 그걸 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일은 김정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 김정은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집권하고 나서 자기 고모고 숙청하면서 친중파들 완전히 다 날렸습니다. 싹 다 날렸습니다. 친중파들이 싹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이 더 이상은 지금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 유고시, 김정은은 지금 체중이 150kg 나간다고 합니다. 온갖 악한 질병들이 몸에 꽉 차갖고 있습니다. 정신병까지.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자, 이렇게 될 때 가장 우리에게 좋지 않은 시나리오가 뭐냐면, 지금 북한 여자들 있잖아요. 여자들이 지금 누굽니까? 북한에 있는 김정은 여자들. 김정은 여자들 누굽니까? 이설주 부인, 이설주 동생 김여정. 좀 옛날에 애인이었고 지금 뒤에서 가장 이렇게 김정은을 뒤에서 이렇게 좀 케어해주는 견송을, 이 여자들이 자기들도 살아야 되잖아. 평양에다가 문을 확 열어갖고 중국 군대를 끌어들이는 거. 그러면은 그게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은 전쟁이라도 지금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제발 저것들 다 제거하고 우리도 남조선처럼 살기를 원한다. 우리는 남조선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깨어있는 북한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군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공산당 군대가 들어오면 참 그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북한 사람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고 진짜 이게 참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올라가서 북한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자유화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바탕을 만들면은 그러한 것들이 지금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자유 없이 고통을 받는 중국에도 엄청난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자유화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기도 하고 중국을 살리는 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뭘 어떻게 해갖고 그런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북녘 땅에도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유화되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저들도 누려서 진짜 저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고,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기회가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기회가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향은 중국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중국 거기에 진짜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얼마나 참 중국 사람들도 진짜 중국 선교를 하는 바로 우리 의성에 있는 중국 선교에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참 중국 사람들도 참 너무 참 애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또 내년에는 총선도 있습니다. 우리는 친중파들을 다 가려내서 이 국민들이 깨어나, 지금 친중적이면서도 이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을, 그 수준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바로 그 수준입니다. 그 사람들 다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가 세웠지. 우리가 깨어서, 국민들이 깨어 있으면 정치인들은 저절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멍청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 자유가 구현될 수 있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여기에서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번영해왔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바탕으로 세계에 참 이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지금까지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북한이 자유화된다면 이제 그 힘의 영향이 세계로 뻗어나가서
세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고, 그런 한 발 잘못 디디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수천 길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북한에 저 불쌍한 우리 동포들, 지금 북한에 97년도에 그쯤에서 전후를 해갖고 300만이 굶어 죽었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왜 더 어렵겠습니까? 3년 동안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국경을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봉쇄되고 아직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은 뭔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와야 됩니다. 양식도 들어와야 되고 뭔가를 막 갖다가 중국에 갖다가 이렇게 갖다 주고, 그 대신 양식을 바꾸든 뭐를 바꾸든 이 싸구려 그 중국산 생활용품들, 그 북한에 거의 대부분 다 중국산 싸구려 물품들, 그런 거 막 조악한 그런 거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지? 북한에서 그거라도 못 만드니까 들어가고 북한이 유지가 됐는데 3년 동안 문을 닫아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에는 쌀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양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자살률이 그렇게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참 우리가 하루속히 북한이 자유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자유화되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북한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중국의 공산당적인 이런 사상들이 북한으로 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고, 그걸 막아내는 게 뭐겠습니까? 뭐로 막아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참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역사상 가장 좋은 정치 제도를 우리나라에 허락해 주시고, 참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에도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와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북녘 땅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이 나라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참 중국 공산당, 우리가 정치인들부터 다 경계심을 풀고 참 이렇게 그것을 끌어안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북녘 땅이 자유화되어서 참으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이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시대가 열릴 수 있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물질들이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